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교회협의회 관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달 1일은 우리 사회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힘썼던 고 문익환 목사의 탄생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상임 공동대표인 김상근 목사를 만나 문익환 목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가 계승해야 할 정신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다음 달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이 숨가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미국 교회에 공개 서한을 보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자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미국 교회에 발송했습니다.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미국 NCC 짐 윙클러 총무와 다린 무어 의장에게 보낸 연대 서신에서 이번 북미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조약, 비핵화, 양국의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명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의회는 북미 정상회담 촉구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도 카드를 전 세계 교회에 배포하고 세계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다음 달 7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촛불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네바와 워싱턴, 뉴욕, 아틀란타, 시카고 등에서도 촛불 기도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2일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세계 종교인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촛불 기도회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오는 6월 1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선구자로 한국 현대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문익환 목사의 탄생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6월 1일을 전후로 문 목사를 기리는 다양한 100주년 기념 사업이 전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상임 공동대표인 김상근 목사를 만나 문익환 목사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한국 교회가 계승해야 할 정신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문익환 목사는 1918년 나라를 빼앗긴 이들이 모여 독립운동 산실 역할을 했던 만주 북간도에서 문재린 목사와 김신묵 여사 사이에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문 목사가 통일운동의 선각자로서 투철한 민족의식을 지녔던 데는 이런 시대적 배경과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아버님 오래 뵀습니다만은 아주 강직하신 분이고, 그리고 독립정신, 민족정신,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에 아주 강고했던 그런 분이셨고요. 이제 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 운동가로, 통일 운동의 선구자로, 또 목회자로, 신학자로 다방면의 빛을 발하셨는데요. 문 목사님은 좀 어떤 분이었고 어떤 삶을 사신 분인가요? 구약을 배울 때, 또 히브리어를 배울 때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분이 이제 시인이시고 문학을 하시고 국어를 전문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대하는데 새로운 각도의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평범한 목회자로 신학자로 살던 문익환 목사가 통일운동에 뛰어든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박정희 이제 유신체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유신체제 반대하는 입장에 서시고, 특별히 자기의 명동에서부터의 친구, 간도에서부터의 오랜 친구인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행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을 접하면서 그러면서 장준하의 이루지 못한 뜻을 내가 이어받고 펼치겠다 해서 통일운동에 뛰어드신 거죠. 특히 1989년 정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문 목사의 방북 사건은 통일운동의 신기원을 이룬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방북 당시 문 목사의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무였던 김상근 목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우리 교단이 수용하고 교회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체적으로 문 목사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이셨지만 그러나 그래도 비판적인 입장이 없지 않았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비판적인 입장이 훨씬 더 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북 사건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비판이 일 것을 감수하면서도 방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민의 통일의 주체로서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민 참여의 원칙이라 할까요? 민의 참여의 공간을 열었다 할까요? 그 문 목사님의 방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민간들이 이 금기가 되어 있는 민족 통일운동에 평화 통일운동에 들어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분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탄생 100주년인데요. 그 다양한 기념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어른이 탄생하신 날이 6월 1일 생신이 6월 1일이어서 그 6월 1일을 앞뒤로 하고 통일 토론을 한다든지 또는 공동 심포지움을 한다든지 또는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문 목사님이 사시던 당신의 집, 그 집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집을 통일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박물관으로 개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날 6월 1일 날 말하자면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개관식을 하려고 하죠. 오늘의 시점에 한국교회가 문익환 목사님의 통일운동 정신 어떻게 계승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여기에 만약에 문 목사님이 계셨다면 뭘 하셨을까? 그분이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자 결단하고 또 실행에 옮기셨을까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역사 속에 선교적인 큰 공헌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신임 총회장에 부총회장이던 윤성원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기성총회에서 부총회장이 총회장직을 승계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 선출된 것은 34년 만입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12년차 총회장에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부총회장이던 윤성원 목사는 관행에 따라 총회장직을 승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뜻하지 않게 서대문교회 김명철 목사와 경선을 벌였습니다. 교단법에 부총회장이 총회장을 승계한다는 조항이 없어 후보 등록을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선 결과는 예상대로 부총회장이던 윤성원 목사가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김명철 목사가 278표, 윤성원 목사가 509표로 큰 차이가 벌어졌지만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차 투표에 들어가 윤 목사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현직 부총회장이 총회장직을 승계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 총회장에 오른 것은 1984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부총회장과 총회장 두 번의 경선을 거쳐 총회장에 오른 윤성원 목사는 선결교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의 발전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하나님과 총회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어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대전 백운교회 유정호 목사와 제주 제1교회 남수훈 목사가 경합을 벌인 결과 유정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역시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했으나 1차 투표 뒤 남수훈 목사가 후보직을 사퇴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화목한 교단을 세우기 위해 법과 원칙을 따라 소통하며 중재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또 서울 대신교회 홍재우 장로, 김해 제1교회 유인구 장로, 신광교회 정진고 장로 등 3파전으로 치러진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2차 투표 끝에 홍재우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한편 기성총회는 신임 권사 취임 시 안수 허용을 놓고 찬반 표결에 붙였으나 권사 안수 청원은 부결됐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모여 살면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생활 공동체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전도사가 운영하는 청년 주거 공동체 쉐어하우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취업난을 겪는 요즘 청년들, 이들 중에는 경제적 문제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우리소망교회 최규현 전도사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가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거실과 주방 등을 공유하는 공동 생활시설인 이른바 쉐어하우스 운영에 나섰습니다. 비싼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 생활하며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집에 와서 잠만 자잖아요. 그리고 밥도 나가서 먹어요. 근데 또 싸지도 않아요. 되게 비싸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또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서로 또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그런 가족 같은 집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시작을 했죠. 학업과 직장 등을 이유로 집 떠나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된 청년들은 삶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무서웠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무서움은 없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누군가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을 자신의 목회라고 생각하며 그 노하우를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최 전도사는 교회가 청년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의 목회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사회 문제들 또 사회 필요성들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선교단체 미션 파트너스가 단기 선교 여행팀이 지켜야 할 10가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단기 선교 여행이 현장 탐사인지 현지 선교사를 돕기 위한 것인지 등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적은 인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기 상황 대처 훈련을 하는 것도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필요한 준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성민장로교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목사 위임식과 항존직 은퇴식과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목양의 사역들을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따라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먼데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산중앙교회가 대구 시민들을 초청해 영혼 구원을 위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가수 이무송 씨가 이끄는 연예인 합창단이 출연해 성가 합창을 비롯한 노래와 꽁트, 뮤지컬을 선보였습니다.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강신일 장로를 비롯해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와 컬링 국가대표 김영미, 경혜자매 등 유명인들의 간증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전북장로교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전주비전교회 이광익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새 임원단을 꾸렸습니다. 이광익 신임 대표회장은 장로교단의 개혁 정신으로 전북 지역 장로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장합동 전북교회협의회가 노회대항 친선체육대회를 열고 배구와 탁구, 축구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화합을 다졌습니다. 도내 1,600여 교회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대회장 라상기 목사는 화합의 장을 통해 연합 사역에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국이 제8차 2018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강원 지역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와 여름성경학교 교사 등이 참석해 교회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